자, 타원 수업인데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영상이랑 상관없이 제가 소리로 다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업 내용을 제가 그냥 저랑 싱크가 맞지 않겠지만 말로는 설명할 테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 원하고 타원을 비교하는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원은 동그랗게 생겼죠.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려놓은 타원은 가로로 길거나, 가로로는 길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짧죠. 그래서 타원은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가로로 길고 세로로 짧고, 아니면 세로로 길고 가로로 짧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생겼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개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설명한 대로 타원은 생긴 모양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가로로 긴 타원이 있고 세로로 긴 타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는 중요한 단어부터 설명을 하자면, 타원에는 첫 번째 일단 초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게 그 포물선 같은 경우는 초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타원하고 쌍곡선은 초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두 개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되고, 타원 쌍곡선은 초점이 두 개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같은 함수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걸 보시면, 자, 운동장에서 크게 못을 두 개를 박아 놓고요. 자, 한 사람이 줄을 잡고, 이제 한 사람이 못으로부터 팽팽하게 선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팽팽한 상태에서 이 못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려지는 부분이 이제 타원이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아까 이제 못의 위치가 이제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잡고요. 보통 이제 초점은 F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왼쪽 거는 F라고 하고 오른쪽 거는 F'이라고 했을 때, 이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시하냐면, 하나는 이제 C,0, 이게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하나는 C,0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C,0이다. 일단 보통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초점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초점과 초점의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 그래요. 중심. 자, 다시 한번, 중심의 개념이 뭐냐면 초점과 초점의 가운데 점이다 이거야. 이거는 나중에 타원이 평행 이동을 했을 때도 초점의 중점은 무조건 중심이에요. 그리고 중심은 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이고요.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타원이 Y축과 만나는 꼭지점이 있고 X축과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 그래서 꼭지점이 총 4개입니다. 근데 이 꼭지점들을 Y축하고 만나는 점들은 0,B, 0,-B, X축과 만나는 점들은 마이너스 A,0, A,0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총 이제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긴 선분 마이너스 A,0부터 A,0까지, 그러니까 꼭지점 가로로 긴 부분을 쭉 연결했을 때 생기는 선분을 장축이라고 하고요. 방금처럼 세로로 이렇게 긴 선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긴 선분을 장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로 긴 선분은 장축, 그리고 짧은 선분, 이게 위아래로 지금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가 짧죠. 이런 거를 이제 단축이라고 하는데, 장축의 길이는 2a라고 한다는 거야. 왜냐면 a,0부터 마이너스 a,0까지 거리를 의미하니까. 마찬가지로 단축은 0,b부터 0,-b까지니까 이제 2b가 해당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항상 장축이 2a고 단축이 2b냐? 그건 아니야. 지금 세로로 그려지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장축은 2b가 되는 거야. 장축은 2b가 되는 거고 단축은 이제 2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장축, 단축이 이제 a, b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가요. 세 번째는 이제 정의인데 우리가 이제 이차곡선들은 정의들이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포물선 같은 경우가 정의가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장축인 곡선을 이제 포물선이래. 2차곡 아니 타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PF 플러스 PF 프라임이 2A다 라는 이제 정의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 봅시다. 그래프 초점으로부터 이제 타원 위에 점 하나를 이제 P점으로 잡을 겁니다. P점을 여기 이제 어딘가에 하나 P라고 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저 빨간색 선분 두 개의 합이 일정하게 항상 장축으로 같다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아까 얘기했던 저 빨간색 선분 두 개의 합이 장축의 길이 지금 저 가로로 쭉 긴 선분 있죠? 그거의 길이로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이제 정인 거야. 그 다음은 이제 그 정의를 이제 증명해 주는 부분인데 증명은 사실 뭐 크게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평생 살면서 이 타원 같은 경우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긴 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그냥 계산만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루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양쪽에 좌변에 루트가 두 개 있고 오른쪽은 2a라고 돼 있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에 루트를 남겨놓고 나머지 루트 하나를 반대편으로 넘겨야 돼. 봐봐 이제 얘가 할 거야. 야 왜 안 해? 넘겨 빨리. 자 일단 루트 안에 있는 거 제곱해서 정리합니다. 정리했고 이제 오른쪽으로 루트 넘겨서 자 2a 마이너스 이제 뒤에 루트 전개 루트 안에는 다 전개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곱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제곱해 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증명 중간에 보면은 ABC의 관계를 또 좀 이해를 해야지 저 증명 과정을 통해서 타원의 공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ABC 관계 설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증명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돼서 증명 중단하고 이제 ABC 관계를 따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ABC 관계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A랑 B는 다 알고 있죠? 타원이 있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제 A, 그리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초점을 C라고 하는데 여기서 ABC의 관계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보시면 직각삼각형을 연결해 놨지. 초점하고 꼭지점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연결했을 때 초점으로부터가 C, 그리고 방금 여기 그은 선분 있죠.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야. A. 그래서 빗변이 A고 높이가 이제 B고 밑변이 이제 C가 되는, 초점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ABC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워가지고 풀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책에 보면은 외우라고 돼 있을 건데 이걸 굳이 외우지 마시고 저 삼각형을 그려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BC의 관계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성립한다는 건데, 자, 이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제 ABC의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야. 좀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증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그래서 왜 이게 ABC 관계가 왜 저렇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들으셔도 되긴 해요. 자, 그런데 P점의 위치를 잘 봐봐. P점이 타원 위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점인데 굳이 내가 저기다 한번 P를 찍어 본다 라고 하면은 타원의 정의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하게 장축이 되는 게 정의였었잖아. 저 두 개의 길이가 지금 P점이 저기에 있으면 이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저 두 개의 길이의 합이 2a였는데 하나의 선분이 뭐냐면 a가 된다 이거야. P점이 저 위치에 있을 때만 저기가 a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대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은 A, B, C를 피타고라스 정리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외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타원의 기본 공식을 이제 증명을 통해서 나온 공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이제 타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a랑 b 이 두 가지가 뭔지만 알면
타원의 공식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타원이 가로로 긴 게 있고 세로 긴 게 있었죠.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포물선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그 그래프 공식이 달라졌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공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데 가로로 긴 그래프는 B보다 A가 더 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장축의 길이가 2a고 단축이 2b였는데 2a가 훨씬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a가 b보다 클 때는 가로로 긴 타원이 나오고 세로로 더 긴 그래프는 이제 b가 더 클 때라는 얘기야. 예제를 들어줄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들을 겁니다. 9분의 x제곱 플러스 25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그래프에서 지금 일단 요 자리가 9가 이제 a제곱 자리죠. a는 그러면 3이 되겠지. 25는 이제 b제곱 자리고요. 그럼 b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봤을 때도 b가 더 크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세로로 그려질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추측이 아니라 뭐 팩트죠. 그래서 저걸 이제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제 저 위에 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릴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아까 이제 위에서 계산했듯이 A가 3이죠. 그리고 B는 5였었고, 뭐야, 그래프 딴 거 그리네? 죄송합니다. A가 5죠. 지금 이 그래프는 25가 A제곱이니까 A는 5네. 그리고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1번으로 그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지금 A가 B보다 크니까 가로로 길게 그려지겠지 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꼭지점 찍는 거,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초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저긴 중심이고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 초점을 구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ABC 관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초점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여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저기 어딘가에 대충 하나 찍으셔도 돼요. 초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여줄 건데, 일단 B가 문제에서 3이라 그랬죠. 그리고 초점은 뭔지 모르니까 C. 그리고 B변이 A였었지. 여기서는 A가 5였었죠. 그래서 이제 3C5를 피타고라스 정리 계산을 하시면 이제 C의 값이 이제 4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초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해보셔도 뭐 똑같이 성립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19쪽의 체크 문제입니다. 뭐 연습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근데 문제에서는 초점이 3,0하고 마이너스 3,0이 초점이 되는 타원을 구하라고 했고, 자, 중요한 게 이제 거리의 합이 12가 되는 타원을 구하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리 합이, 자, 다시 한번 정의 한번 얘기해 보면 타원은 포물선이 아니라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장축이 되는, 그러니까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장축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그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거는 걔가 장축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건 장축이다. 그래서 2a는 10이다. 결론 a가 뭐냐? 6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좌표를 찍어 놓고 이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초점이 3,0하고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X축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는 가로로 긴 타원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초점 찍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라에몽 도라야끼처럼 예쁘게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일단 B점은 또 필요하니까 찍어 놔야 되지. B도 구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B 값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좀 빠르게 구해보시면, 거기는 A라 그랬죠? 지금 설명한 부분이. A는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6, B, 3 피타고라스 3개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B제곱은 27이 나오니까 B는 3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원 공식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A랑 B랑 다 알고 있으니까 A랑 B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A는 문제에서 6이라 그랬으니까 분모의 A제곱 있는 자리에다가 6의 제곱 해서 대입하시면 되고요. B의 제곱은 B가 지금 문제에서 3루트 3이라고 돼 있죠? 저 옆에 B제곱은 27이라고 또 써있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27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체크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0,4하고 0,-4가 이제 초점이 되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10이 되는 타원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장축이 되는 게 타원의 정의라 그랬었지. 그래서 PF 플러스 PF 프라임이 장축이 되는 게 타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A가 1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문제를 그렇죠, 잘못했죠. 이게 지금 초점이 0,4랑 0,-4잖아.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세로로 긴 그래프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2a가 10이 아니야. 장축이 2a가 아니라 2b가 이제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처음에 2a라고 썼던 이유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진짜 실력이 저렇게 2a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b가 5라는 거 찍어놨고요. 초점도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데, 초점 위에 있는 꼭지점 말고 다른 쪽에 있는 꼭지점 하고 이제 연결을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초점 4고요. 여기는 a고, 지금 이제 빗변이 이제 장축 부분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해 보면 a가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a랑 b랑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원 공식에다가 a랑 b를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여기도 체크 문제네. 이거는 공식이 나와 있고 A, B도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죠. A는 4고 B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꼭지점 A는 4, B는 3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또 한번 도라야끼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는 B죠? 3. 그다음에 초점 뭔지 모르고요. C라고 할게요. 그리고 빗변이 이제 A라 그랬지. 장축 부분. 그래서 이 세 개 피타고라스 정리 돌리면 C의 값이 이제 나올 겁니다. C는 루트 7이 되겠죠. 자, 이제 초점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점 좌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장축은 2a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2a는 8입니다. 단축의 길이는 2b죠. b는 2b는 6이 됩니다. 자, 이제 21쪽 문제 갈 겁니다. 대표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문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꼭 상황이 나오죠. 자, 문제에서 초점이 주어져 있고요. 루트 3, 0,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 자, 초점이 y축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세로로 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장축의 길이가 6이다 라고 6이 아니야? b군요. 6이잖아.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가 지금 현재 세로로 긴 그래프는 2b죠. 그래서 b는 뭐냐면 3이 되는 거야. 장축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의 값을 이제 재빠르게 구했고요. 그래프 예쁘게 그려주시고, 자, 이제 초점으로부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해야겠죠?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 나왔고, 여기가 이제 루트 3, 여기는 a, 여기는 빗변, 여기는 장축이죠. 장축 3. 그래서 여기 세 개 피타고라스 정리 하면은 a가 얼마 나올까요? 루트 6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a 가볍게 구했고, 친구 열심히 일하는 친구입니다. 그죠? 열심히 들어주세요. A랑 B랑 나왔으니까 타원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초점이 2,0하고 마이너스 2,0이 나와 있고요. 이 초점이 x축에 있는 걸로 봐서는 가로로 긴 이제 타원을 예상할 수 있겠죠. 돌아있게 한번 더 그려주시고, 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공식을 쓴 거야.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타원 공식이고요. 초점만 나와 있고 지금 a, b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b, 여기는 지금 초점이 2라고 돼 있고, 여기는 빗변 a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 관계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리를 해보시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4다. 요거 알 수 있죠. 식이 하나 또 필요해요. 지금 이게 a랑 b랑 b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좌표가 주어져 있을 거야. 얘가 2, 마이너스 3이니 이게?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요. 아무튼 문제에서 어떤 좌표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1번과 2번의 관계식이 나오죠. 자, 이게 관계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1번을 이제 2번에다 대입을 해야 되거든. 이게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봐두셔야 돼요. 언젠가는 이 타원 문제, 쌍곡선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분명히 풀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풀이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1번을 정리를 할 거예요. 1번을 a제곱은 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a제곱 자리에다가 2번의 a제곱 자리에 b제곱 플러스 4를 대입을 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지금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뭐냐면은 b제곱이랑 b제곱 플러스 4를 곱한 b제곱에 b제곱 플러스 4,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이거를 이 식 전체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b제곱 플러스 4가 약분이 될 거니까 남는 거는 b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4b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b제곱 약분되니까 9에 b제곱 플러스 4 전개해서 9b제곱 플러스 36이 남고, 오른쪽에 있는 1은 그대로 식이 남는 거야. 세상에 4차식 나오죠. 이 4차식은요 치환해야 돼요. 자, b제곱을 잠시 이제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일단 뭐 지워지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b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b4제곱은 그러면 t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9b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재빠르게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t의 값이 1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t라는 거는 b제곱이잖아.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은 최소 음수는 아니죠. 그래서 음수를 빼고 b제곱을 10이다 라고 둔 거야. 그래서 이제 b제곱 구했으니까 1번에 다시 대입하시면 a제곱은 16이다 까지 나옵니다. a까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프 식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a제곱하고 b제곱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대표 6번 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래프는 뭐 필수로 당연히 그리셔야겠죠. 일단 기본식은 4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건데, a가 2죠. 분모의 a제곱 지금 4니까 a는 2고 b는 루트 3이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적으세요. 야, 이게 한번 안 적으셨네, 그죠? 이게 강사에 자질이 없는 분입니다, 아주. 그렇네요. 역시 자질이 있어요, 그죠? a는 2고요. b는 루트 3이니까 저렇게 좌표를 찍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꼭지점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루트 3이잖아. 근데 2가 루트 3보다 살짝 더 커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치 이제 원과 비슷한 모양의 타원인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뭐 그거는 좀 약간 TMI고요. 일단 초점 구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제 초점을 재빠르게 이제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C 값이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초점을 지나가고 있는 빨간색 직선이 있고요. 여기로부터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자, 이 문제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정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정의가 뭐였었지?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장축이 되는, 이게 이제 정의였었죠.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위의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 또 구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저 방금 그은 선분 두 개의 합이 일정하게 장축이다를 이용해서 8이다라는 걸 이용한 거고, 위에 부분도 선분의 길이의 합이 장축이다를 이용해서 정의를 구한 거야. 그래서 이 파란색 위에 부분 선분 두 개의 합이 장축이다라는 거고, 밑에 핑크색 그 선분 두 개의 합도 장축이다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위에 부분 합이 8, 밑에 부분도 합이 8. 그래서 두 개의 합의 길이는 16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갈 건데, 평행이동은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했고 하니까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23쪽에 보시면은 체크 문제 있습니다. 얘를 한번 볼 건데 뭐 개념 설명도 딱히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A는 5죠. B는 4겠네요. 이게 이제 평행 이동할 때는 원래 함수가 중요하거든. 이게 원래 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자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원래 쟤네를 제외하고 원래 함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표시가 된 건데 쟤네가 0 되는 값을 생각해 보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평행 이동을 접근할 거냐면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그러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을 이동을 시키자로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함수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꼭지점 찍어 놓고 A는 5고 B는 4죠. 찍어 놓고 꼭지점 아니 저 초점을 한번 구해 보시면 꼭지점은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좌표를 다 나열을 해야 돼요. 원래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초점이 3,0하고 마이너스 3,0 나오죠. 그리고 꼭지점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5,0, 마이너스 5,0, 그다음에 0,4, 0,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총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중심인데 중심은 초점과 초점의 가운데 점이 중심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 그래프는 0,0이에요. 원래 함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모든 좌표에다가 x에는 3 대입하고 3 더하고 y에는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그게 이제 평행 이동한 함수의 초점, 꼭지점, 중심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이 문제 좌표 찍어서 그래프 그려보면 참 좋겠지만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저기 하니까 좌표까지만 쓰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표 문제. 자, 6,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초점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3이라는 또 다른 초점이 있어. 이게 지금 초점이 우리가 보통 익숙한 초점들은 이제 x축이나 y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상한 좌표에 가 있죠. 일단 이런 거 할 때는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초점하고 초점하고의 가운데 점 걔가 뭔지를 구해야 돼. 왜냐면 걔가 중심인데 중심이 평행 이동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왜냐면 원래 중심은 0,0이잖아. 근데 얘가 숫자가 바뀌어 있어. 그럼 얘가 분명히 x축이나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심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6,3하고 마이너스 2,3의 중점을 구해보시면 그게 이제 2,3이 나올 거예요. 중점 구하는 방법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을 구했고, 자, 중심이 2,3이기 때문에 원래 중심은 0,0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라는 거지. 의미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동 얼만큼 하는지 알았으니까 원래 함수를 구할 겁니다. 원래 함수도 지금 함수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초점에서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걸 뺄 거야.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빼면. 그래서 6,3에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빼면 원래 함수의 초점은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3도 똑같은 방식으로 빼보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함수의 초점을 알아낸 거야. 일단 원래 함수의 초점이 x축 위에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이 저 어슬렁 걸어가는 거 봐. 저건. 자, 장축의 길이가 나오지. 장축은 2a잖아요, 그죠? 그럼 2a가 장축이니까 a의 값이 바로 나오겠지. 장축이 10이면 a는 5죠. 그래서 a가 5랑 마이너스 5로 좌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5가 나왔고 또 피타고라스 정원을 이용해주면 이제 b 값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b 여기는 초점 4, 여기는 a 해서 b 값 3 나오죠. 그러면 a, b, c 다 나왔네. 기본 공식 완성 한번 해볼까요? 원래 함수는 a가 지금 5고 그러니까 25분의 x제곱, 그 다음에 b의 값은 3이니까 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원래 함수였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자,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지만 우리가 함수 이동시킬 때는 부호 반대로 대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부호 반대로 대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타원의 표준형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배울 거는 이제 표준형이 아니라 이제 일반형. 이 일반형은 뭐가 다르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2차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식을 전개해 놓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전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준 것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전개되어 있는 걸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묶어서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이제 그래프에 대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일반형 가지고는 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식이 써 있긴 한데 책에 써 있는 거랑 틀려요, 그죠?
자, 이제 완전 제곱식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체크 문제. 자,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의 식이 나올 거고요. 자, x는 x대로 완전 제곱식을 해야 되고 y는 y대로 또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잠깐 멈춰놓고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뭐 못하진 않으실 테니까. 저 친구도 영화 해볼 거예요. 아유, 저 또 틀렸네, 그지? 저 인간은 이제 수업을 몇 번을 틀리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까지는 뭐 그냥 본인이 혼자 하셔도 할 만한데요. 자, 이 타원 같은 경우는 상수항 이 오른쪽 부분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6으로 나눌 건데 우리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x랑 앞에 있던 이 숫자 4랑 9의 최소 공배수가 이 오른쪽 상수항으로 보통 나오게 돼 있습니다. 36으로 나누면 저런 식으로 이제 분모에 9랑 4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대표 문제 또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해서 지금 이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 A는 4고 B는 5죠. 자, 얘가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긴 했지만 이 그래프 모양과 그 다음에 장축과 단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장축, 단축은 A랑 B가 결정하기 때문에 장축은 얘는 지금 이제 세로로 긴 그래프죠. 그래서 장축은 현재 여기에서는 2B가 되죠. 그래서 B는 10이고요. 장축은 10이고 그 다음 단축은 8이 되겠죠. 자, 이 함수의 원래 함수를 한번 보면 원래 함수가 이제 16분의 x제곱 25분의 y제곱은 1이다가 될 거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이 y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죠. 이만큼 이동을 한 함수다 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에 대한 초점, 그 다음에 꼭지점, 그리고 중심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은 다음에 걔네들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이동시키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좌표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이제 그 수학 하 배울 때 제가 어느 정도 좀 해주긴 했지만 이게 원래 교과 과정상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문제에서 일단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주어진 식은 원방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이제 4가 되는, 그래서 원을 그려주신 거고요. 아유, 원을 아주 그냥 예쁘게 잘 그렸어요, 그죠? 위로 삐쭉. 자, 여기서 B라는 점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저 P라는 점을 찍었는데 대부분 문제에서 말하는 그 자취의 방정식의 점 P는 보통 x, y라고 두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x, y라고 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었죠. 그 점을 h라고 할 거고, 중요한 거는 P점과 h의 x 좌표는 똑같다는 거. 일단 요거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P점을 보통 x, y라고 놔야 되는데 저 양반은 아직도 안 쓰네요. 아, 이제 쓰네요, 그죠? x, 아하, a, b네요. 네, a, b라고 놓고 쭉 내려서 h도 a, 0이라고 하는 거지. 뭐가 저렇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P점과 H점의 중점을 저렇게 이제 점 찍어 놓고 중점을 한번 구해 보면 a, b랑 a, 0의 중점이니까 저기도 x좌표는 똑같이 a겠죠? 이제 쟤를 a라고 두시고, 아, 저거는 지금 P점이 딱 저 점뿐만 아니라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과 H와의 중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저렇게 파란색 형태의 타원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예측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저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면 좋은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그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그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제 쟤를 x, y라고 놨네.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점을 x, y라고 할 건데 지금 저기서 우리가 a랑 b라고 써놓은 거를 x, y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p랑 h의 중점을 구해보시면 a, 2분의 b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x, y죠. 그래서 a랑 x랑 같은 거고 2분의 b랑 y랑 같은 거야.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a를 x로 바꿀 수 있는 식을 일단 마련을 해놨어. 근데 중요한 건 x랑 y가 관계식으로 정리가 돼야만 이게 타원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연결해 주려면은 a랑 b의 관계식이 하나 또 필요해요. 근데 a, b라는 거는 원 위를 지나가고 있는 점이지. 그래서 a, b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대입하고 있죠?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다가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위에 1번에서 구했던 a는 x를 a에다가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는 x제곱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b가 중요한데 b에다가는 2분의 b가 지금 현재 y라고 되어 있으니까 b는 2y가 되겠지. 그래서 b에다가 2y 대입하시면 4y 제곱은 16이다가 되고, 이게 이제 타원의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16으로 전체를 나눠주시면 16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타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타원하고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타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한 그 조건이 뭔지, 요거를 배우는 과정인데,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타원하고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지금은 한 점, 지금은 이제 안 만나는 거죠. 우리가 역대 그 모든 함수들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매번 푸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도 그렇고, 이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그렇고, 매번 이제 두 함수를 연립을 해서
연립을 해서 나온 방정식의 근이 이제 교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교점의 개수가 이제 곧 연립 방정식이 근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0이랑 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이건. 예제 문제 한번 보시면 4x제곱 y제곱은 4다 라는 타원과 x-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려면 자, 밑에 있는 직선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x는 y-5가 되고요. 이건 이제 x에다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서 4에 y-5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좀 축약해서 한 번에 정리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걸 정리해서 판별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이 4 곱하기 5가 20이고 96은 대충 100 근처니까 최소 1600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0보다 작기 때문에 타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올 일이 거의 없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8쪽에 19번. 자, 15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있고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모 최소 공배수를 한 번에 싹 곱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를 곱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직선이 x는 2y-k라는 직선이에요. 정리했겠죠? 지금 책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x는으로 정리한 걸 이제 x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y에 대한 이제 2차식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판별식 해주시면 돼요. 정리한 거에다가 그래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16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7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1번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0이랑 같다. 그 다음 마지막은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네,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이제 쟤를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전체 다 마이너스 12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420을 12로 나누게 되면 딱 떨어지나? 105 나오네, 아니 15 나오네, 35 나오네, 그죠? k제곱 마이너스 35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를 바꿔야 되는데 조양반이 안 바꾸시네요. 지금 마이너스 12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부등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잘못됐죠. 저게 사이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분홍색 글씨처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 실수네요. 그리고 이제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k의 값이 플러스 루트 35랑 마이너스 루트 35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근이 없을 때는 바깥쪽 범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쪽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이 두 개일 때랑 0개일 때는 반대로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원하고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인데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 m 값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세 번째는 타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개였던 거야. 지금은 이제 포물선에서 우리가 접선을 어떻게 했었나를 공식을 보여주는 건데, 포물선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y는 mx 플러스 n분의 p였었고 x제곱은 4py라는 그래프였을 때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였었다. 이건 공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타원 같은 경우도 공식이 있다. 타원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또 제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EBS 강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면 조금 낫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자, 해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을 am을 이제 엄마 제곱, 뒤에 거는 아빠 제곱.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제 뭐 그나마 좀 어떻게 어이없게라도 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게 머릿속에 아마 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쌍곡선에서도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a제곱 m제곱하고 b제곱 사이에 지금 타원이 플러스잖아요. 근데 쌍곡선은 그 가운데가 마이너스만 되면 이게 이제 쌍곡선에서도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어차피 그놈이나 그놈이는 똑같으니까 한 번 외울 때 아예 외워 놓으셔라. 그래서 엄마 제곱 아빠 제곱 이렇게.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체크 문제에서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공식에서 기울기가 2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m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에서 m 값은 2고 지금 문제에서는 a제곱 9죠. 그리고 b제곱은 4죠. 저거는 이제 저쪽은 이제 a랑 b를 썼는데 공식에 필요한 거는 이제 a제곱하고 b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a제곱은 9고 m제곱은 4니까 곱하면 36. 그다음 b제곱은 4니까 합쳐서 총 이제 루트 40 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10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게 그냥 공식입니다. 되게 쉽지. 그래서 기울기가 나와 있다면 이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유형 문제를 한번 보시면, 유형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줄 건데, 일단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선을 구하는데 가운데 식을 보시면 x 플러스 3y 빼기 3은 0과 수직이다 라는 조건인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 배울 때 수직의 조건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울기를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리를 하면 좀 y는 해놓고 정리한 거고 y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3분의 1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수직의 조건이야, 그죠? 그래서 m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제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이제 3이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공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m 값은 3이고요. 그래서 mx 3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a제곱은 지금 1이고요. m제곱은 9니까 곱하면 9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b제곱 4니까 합치면 13. 그래서 이제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기울기만 조금 뭐 이렇게 수직, 뭐 평행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게 조차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푸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질 텐데
이것도 이제 접점 같은 경우도 포물선에서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접점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푸는 방법이 똑같다. 그래서 x제곱에는 뭘 대입하라 그랬냐면 x1 곱하기 x를 대입을 하라고 했고요. 지금 패턴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x제곱은 x1 곱하기 x, 그 다음에 y제곱은 y1 곱하기 y, 그 다음에 이제 x 같은 경우는 2분의 x 플러스 x1, y 같은 경우는 y는 y 플러스 y1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이든 타원이든 뭐 무조건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저렇게 접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저걸 대입을 하면 이제 그 접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체크 문제 보여주세요. 자, 체크 문제에서 8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x1, y1이 보니까 이게 이제 뭐뭐 위의 점, 우리 저번에 포물선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접점이라는 거는 나 접점이에요 라고 이제 문제에서 접점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는 절대 안 나오고요. 뭐뭐 위의 점, 이 함수 위의 점, 혹은 이 함수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x1, y1이 지금 현재 루트 2하고, 야 얼굴 좀 치워봐, 얼굴 치워봐. 안 치워주네요. 자, x1이 루트 2고 y1이 루트 3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x제곱에다가 x1, x를 대입한 다음에 x1 자리에 이제 루트 2, 그 다음에 y제곱도 y1, y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y1 자리에 루트 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는데, 정리는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대표 문제 갈게요. 자, 대표 문제 21번.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다. 위에 점, 위에 점이 안 주어지고요. 또 요딴 식으로 나오죠. 이거 위에 x는 1인 점. 자, 이게 접점에서 x좌표만 알려주는 거야. y좌표는 니들이 구해봐 이건데, 어쨌든 이게 타원을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4 플러스 y제곱은 20이다 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에다 대입을 해봐야 돼. 타원 위에 점이니까.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서 y제곱은 16이 나오고요. 그럼 y의 값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플러스 4랑 근데 마이너스 4랑. 그래서 여기서 구해야 되는 접선이 두 개 나옵니다. 접점이 두 개니까. 그래서 접점은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거는 x1, 뒤에 있는 거는 y1 해서 두 가지를 대입할 건데, 자, x제곱에는 x1, x를, y제곱에는 y1, y를 대입하셔서요. 첫 번째는 1,4를 대입하시고요.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나온 식이 이제 저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4로 나눠서 x 플러스 y는 5다. 밑에 건 x 빼기 y는 5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접점 주어지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뭐 이게 딱히 뭐 엄청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나오고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세 번째, 타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겁니다. 타원 위에 한 점에서. 타원 위에 한 점에서 긋는 방법은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책에는 책엔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접점. 지금 상황은 타원 위에 밖에 이제 점 하나가 저기 보이시죠? 저기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원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타원이 이제 두 개 나올 거다. 그래서 문제는 푸는 방법이 이제 접점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저 지금 문제에서 1번 지금 기울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2번하고 3번인데, 그러니까 점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풀지 마세요. 좀 불편해. 계산하다 보면 막 4차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또 체크 문제가 없어요, 그죠? 대표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점이 문제에서 안 주어질 거예요. 타원 밖에 한 점은 숫자로 나오긴 하는데 걔가 접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타원하고, 그러니까 타원 위에 접점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점이냐, 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64쪽에 22번을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접점을 이제 임의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진 점과 같지 않다는 거. 접점의 특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뭐 위의 점, 그러니까 함수를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꼭 확실하게 해주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는 타원은 3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16이다 라는 식이고, 접선을 구할 건데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면 3x1 플러스 x는 더하기 4y1 y는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x1 y1만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 x1 y1이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거 말고도 주어져 있는 정보가 4,1을 지난답니다. 이 4,1이라는 거는 타원 위의 점이 아니라 타원 밖에 있는 한 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접선을 지나가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2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고, 그 만나는 점들을 이제 x1, y1, 하나는 이제 x2, y2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4,1을 대입을 하실 때는 이게 x1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x1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4,2는 그냥 x랑 y에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x1 플러스 2y1은 4다라는 하나의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접점을 이용할 때는, 접점이라는 게 타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x1의 제곱 플러스 4y1의 제곱은 16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이제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연립이 항상 문제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제 2y1을 제곱을 했을 때 4y1의 제곱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2y1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4-3x1이 되고요. 2y1을 제곱하면 4y1의 제곱이 되니까 저걸 대입해서 전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개한 거고요. 그걸 정리했을 때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x1에 x1-2 이런 식으로 해서 x1 값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접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접선이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x1 하나는 0이고 x1 또 다른 거는 2다. 그럼 x1을 각자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y1은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1이 2일 때는 x1에다 2 대입하시면 y1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접선 만들어 놨던 공식에다가 x1, y1을 대입을 해서 접선을 하나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1은 0이고 y1은 2일 때 이제 그 점을 접선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접점 x1은 2고 y1은 마이너스 1이다를 접선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접선이 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접선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 뒤에 제가 이제 풀이를 하나 더 써놨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 푼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영상을 보지 마시고 아예 무시하세요. 영상 끄세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